아까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이 뭐 정성호 장관 탄핵하겠다라고 했던 그 여당 의원이 김용민 의원이에요? 김용민은 그 왜 이러나? 그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인가? 예? 김용민들은 이렇게 다 정신이 온전치가 못한 거 아니야? 못합니까? 예? 아니 뭐 본인의 주장을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뭐 탄핵을 한다는 둥 이따위 말이 아니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여당에서 탄핵을 한다? 이게 뭐 말이나 될 소리예요? 입이 뚫리면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겁니까? 김영민이 요즘에 뭐 뉴스공장 몇 번 나가더니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어? 정신줄 완전히 났구만 진짜. 이거 아주 문조털레들이 제가 볼 때는 저는 김영민 의원은 문조털레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뭐 법사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눈깔이 뒤집힌 것 같죠? 어쨌건 뭐 추미애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하려면은 법사위원장을 내려놔야 될 텐데 뭐 법사위원장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고 뭐 그 이재명 정부의 장관과 논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영상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그 논쟁의 어떤 수준이나 문제 제기의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준 이하의 저질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정성호 장관을 공격을 한 문제도 있지만은 정성호 장관은 장관이기 전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장관이기 전에 정치 선배예요, 민주당. 여전히 국회의원이야, 정성호 장관은. 같은 당 국회의원이에요. 그 같은 당 국회의원한테 그런 한참 정치 선배 아니야. 응? 물론 뭐 요즘에 뭐 예전처럼 그렇게 선후배 따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치밥을 먹어도 김용민 의원보다 뭐 수천 그릇은 더 먹었을 것 같고, 예? 그냥 나이밥을 먹어도 수만 그릇은 더 먹었을 것 같은데 그 싸가지 없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탄핵이니 이런 말이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문제가 있는 장관이면은 대통령이 해임을 하면 되는 거지.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해임을 하면 되지. 여당인데 탄핵을 하면은 뭐 지가 마음 먹으면 탄핵이 되는 거야? 지가 뭐 민주당 당대표입니까? 아니 이거 뭐 법사위만 가면은 무슨 뭐 법사위에서 뽕 나눠줘요? 뽕 처먹는 거야?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요 문제는 민주당이 이제 개판호 문전이에요. 저는 뭐 조국당이 그러는 거는 조국당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저러나 보다 하고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국당을 우군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뒤통수를 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는 세력들이 저는 이제 족바당이라고 규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족바당 애들이 설치는 건 뭐 이준석이 설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야당인 거야, 야당. 야당이니까 뭐 설칠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부안해동을 해가지고 법사위에서 법사위가 아니에요. 이건 청내당이라고 봐야 돼. 법사위가 아니라 완전 청내당이다. 추미애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연세도 있으신 분이 그 채통 못 지키고 뭐 그렇게 나대가지고 진짜 국회의장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왜 어?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면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장관하고 핏대 높이고 싸우고 있는 게 그게 당정청이 하나 된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소통이 안 돼요? 같은 국회의원인데? 아니 정성호 장관이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 아니야? 장관이기 이전에 그 정성호랑 안 친해? 추미애도 안 친하고 박지원도 안 친하고 다 뭐 서로 뭐 얘기가 안 돼요? 국민들 보는 앞에서 카메라 돌아가는 데서 싸우지 않으면은 논쟁을 할 수가 없어? 야당이야 뭐 국회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니면은 장관하고 마주할 일이 없으니까 뭐 싸운다고 쳐도 아니 여당 의원들이 그것도 국회의원 출신 장관인데 서로 뭐 대화가 안 돼가지고 카메라 돌아가는데 싸우고 있는가? 국민들 다 보는 데서? 그러면서 당정대 원팀이래? 그런 개수작을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응? 누가 믿어?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싸우고 앉아 있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아무튼 이 얘기는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며칠째 핏대를 못 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감기만 아니면은 진짜 뭐 뚜껑이 뭐 완전히 뒤집어질 상황인데, 예, 이게 뚜껑이 확 뒤집어질 상황인데, 요 며칠 동안 제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방송을 좀 차분하게 했어요. 예, 뭐 차분하게 했는데도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왜 화를 내냐? 아니 씨발 그럼 화가 안 나 지금? 어? 아니 며칠 전까지 그 최고위원 선거 일요일날 최고위원 선거 끝났어요. 뭐 최고위원 선거 때까지만 해도 뭐 당정대가 하나가 돼야 된다. 당정대 원팀이 돼야 된다. 주접을 떨더니 선거 끝나자마자 싸움질하는데 그걸 보고 화가 안 나냐고. 국민들 당원들 버젓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사기질을 치는데 화가 안 납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안 나가지고 그동안 화를 안 낸 게 아니라, 예, 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감기 때문에 좀 힘들어가지고 화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약간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화 정도는 낼 수 있는 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화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의 지금 예언은 뭐 거의 다 현실이 되고 있죠. 뭐 이 정도면은 뭐 저는 작두를 타도 될 그런 이제 수준의 인물이고, 제가 이제 뭐 저 혼자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이제 비공식 안보수석이다, 외교안보수석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 가실 때도 중국에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 근데 그거 다 현실이 됐잖아요, 그죠? 중국이 난리가 났어, 그죠? 뭐 역대급 그 환대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일본에 가셨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카이치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것이다 지금. 예? 게다짝을 끌면서 다카이치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뭐 극진히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그게 이제 확인이 됐죠. 예, 제가 하면 뭐 거의 다 맞아요. 예, 거의 진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숙소 앞까지 직접 와서 깜짝 마중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60년의 원년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이 묵기로 한 호텔까지 와서 예정에 없던 깜짝 마중을 나온 겁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온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いう考えを新たにしました。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도 복잡한 국제 질서 속 협력은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두 정상은 또 북한 비핵화 등 지역 안정을 위해 한미일 연대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상황에서 한중일 소통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들의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내일 두 정상은 백제 문화 영향을 받은 호류지를 찾아 친교 일정을 진행합니다. 다카이치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중국보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중국보다 잘하기가 어려워요. 중국에서 원체 세게 해놔가지고, 아니 뭐 일본의 의장대가 중국보다 머릿수가 많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뭐 규모로 보나 돈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중국보다 물량 공세로 이길 방법이 없다. 물량 공세로는 사실 이기기가 힘들죠. 그 지난번 이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야심차게 그 골프공, 황금 골프공, 골든 골프공을 준비를 했어, 다카이치가. 자기 딴에는 큰 거 쓴 거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좀 좀스럽잖아. 사이즈가 좀 작아요. 오밀조밀하잖아요, 일본 쪽은. 그다음에 중국 쪽은 그냥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뻥도 잘 치잖아. 막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막 사람이 날아다니고 막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크고 중국 애들은. 일본은 이렇게 오밀조밀 하죠. 그죠? 예, 오밀조밀한 이런 문화야. 그래갖고 이제 황금 골프공.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잘 짜내가지고 야 이거 천재다. 우리 너무 지금 준비를 잘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황금 골프공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트럼프가 한국에 갔더니 경주에 갔더니 아니 왕관이 나와 왕관이. 예, 황금 왕관이 나와버려. 그래갖고 골프공은 그거 어디 갖다 버렸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 근데 그 물량 공세를 하니까 한국한테도 지는 판인데 이게 물량 공세로는 환대를 해봐야 표도 안 난다. 응? 그리고 일본이 이제 그런 뭐 외교적인 그런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의전 이런 게 뭐 크게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카이치 딴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물량으로는 어차피 중국을 이기기 힘드니 진정성의 전략으로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정성의 전략으로. 그래갖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님도 약간 당황하셨어.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 여자가 여기 왜 나오지 이 여자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직접 영접을 나와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저희 이제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지. 뭐 그 정상 상대국의 정상이 바로 그냥 막 그 현관 앞까지 뛰어나와가지고 환대를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인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이거 진짜 놀랄만한 일이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 90도로 인사를 해요. 90도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상들끼리는 국가 원수는 국민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 인사를 하더라도 약간의 목례? 목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90도로 이 정도면은 굴욕 외교예요. 굴욕 외교. 진짜로 일본엔 난리나. 근데 일본에서 난리가 안 나요. 만약에 그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경주에 왔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난리 납니다. 이거 완전히 대일 굴욕 외교다. 우리가 아직도 식민지냐. 그럴 상황인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냥 90도로 꺾어줘. 그냥 팍. 나를 살려주세요. 팍. 야,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90도를 꺾는 걸 보고, 야, 진짜 지금 다카이치하고 일본하고 난리가 났구나. 지금 마음이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구나.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도 저 정도면 문제 제기를 했어야 돼, 사실은. 근데 지금 뭐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걸 아직은 못 봤어요. 우리가 왜 아무리 한국이 외교적으로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총리가 90도로 꺾는 거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한때는 조선을 지배했던 우리가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언제 한국이 그렇게 컸다고 우리가 거기서 90도를 꺾냐. 응? 30도면 모르겠다. 90도는 너무한 거 아니냐. 뭐 45도까지는 우리 일본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이 허용할 수는 있다. 그래 90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각도 논쟁이 벌어져야 돼. 일본에서. 그래 무슨 산케이 이런 뭐 구구 언론에서는 90도는 오바다. 40도로 45도로 했어야 된다. 그럼 뭐 마이니치에서는 한 30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아니다. 15도다. 이건 너무 오바다. 15도 이상 내려가는 건 굴욕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이 급하고 히토류도 지금 못 받게 생겼으니까 30도까지는 양보를 하자. 아니 그 30도 뭐냐. 지금 세계적 추세가 대한민국을 환대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45도까지는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일본 언론들이 논쟁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말도 없어. 나는 그게 더 이상해. 일본의 그 극우 보수 진영, 특히 그 다카이치는 그 보수 극우 세력이다, 뭐 여자 아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 일본에 어찌 보면 일본 보수의 자존심 같은 인물인데 한국 대통령한테
90도로 꺾이는 거는 야 이거는 뭐 거의 굴욕 외교라고 봐야 됩니다. 굴욕 외교라고. 예? 근데 아무 논란도 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인 거죠. 저는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외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 타산 때문에 다카이치가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하고 좀 어떻게 한국이 좀 다리를 놔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외교적 목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일본인들 자체 스스로도 한국한테 저래도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만큼 저는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가서 우리가 막 저런 대접 받으니까 야 이거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았고 오늘도 이제 뭐 그런 언론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 다카이치가 이제 버선발로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와, 야 환대했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환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위상이 이제는 이런 대접을 받을 정도가 된 것이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는 이거죠. 예, 파란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 예? 그냥 온 지구를 푸르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곳은 다 퍼렇게 변해 그냥. 예. 퍼렇게 변합니다. 예. 아니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 시진핑이 경주 방문했을 때도 파란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그때 화제가 됐잖아요. 중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빨간색이고 빨간 넥타이를 매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시진핑 주석이 파란 넥타이를 메고 왔어.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존중한다, 민주당 정부를 존중한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카이치는 야 이게 넥타이 가지고는 안 되고 스카프 파란 스카프 정도는 안 되고 그냥 파란 자켓을 입자. 저게 민주당 선거운동복이지. 그냥 거의 민주당 선거운동원 아니에요 지금 다카이치가. 파란색 입고 막 그 질풍가도인가 그거 그 있잖아 하여튼 우리 선거송 그 선거송 딱 틀어줬으면은 딱 맞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응? 질풍가도인가 있잖아요 그 노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로고송 선거송 그거 이거 막 춤추면은 그냥 딱 그게 딱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요 세 가지 장면만 딱 보면 물론 이제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 좀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가. 예, 근데 일본이 이제 힘들잖아. 못 사는 나라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 GDP도 우리보다 낮아. 예, 일본이 이제 후진국이고 그 못 사는 나라고 그 못 사는 나라면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죠. 중국은 이제 잘 나가니까 잘 나가는 나라에서 만약에 섭섭하게 대접을 하면은 그땐 좀 짜증을 내야 되겠지만은 지금 중국이 일본은 힘들잖아. 예, 동아시아의 제일 후진국 아닙니까 지금 닦아놓고 그러지 않나요? 동아시아에서 제일 후진국이 일본이잖아. 한중일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세 나라 뭐 북한은 약간 예외로 두고 한중일 세 나라 중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잖아 일본. 우리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일본이 옛날에 뭐 돈도 많고 하니까 좀 접대 좀 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힘들어. 예? 후진국이야.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많이 도와줘야 돼. 많이 힘들어. 예.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뭐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소홀하다 뭐 이런 느낌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가지고 이거 되겠는가? 나 동현님 민주진영 갈라치기 방송 정신 차리세요. 너나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동현아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어디 와서 지금 채팅질이야 씨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아무데나 기어들어와 이거 씨발 문조털레들이 지금 눈가리 뒤집혀가지고 갈 때 안 갈 때 그냥 아무데나 싸돌아다니면서 욕 처먹으려고 씨발 나동현이 이 새끼 너무 시계 가서 임마 뉴스공장이나 봐 임마 어디가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무엄하게 지금 기분 한참 좋은데 재수없게 여기 씨발 털레발이 기어들어와가지고 지금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국뽕 한번 지금 쫙 풀고 있잖아 지금. 국뽕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뽕을 그냥 팍 여기저기 놓고 있는데 재수없게 여기 털레반이 들어와. 진짜 짜증나네.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서 뭐 일본이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뭐 이 정도면은 일본에서 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일 한번 지켜보겠어요. 내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카이치가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일본을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호스테스 출신이잖아요. 그 젊었을 때 그 뭐 해파 때문에 접대를 잘, 그래서 접대에 아주 능숙한 그런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내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접대를 좀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건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원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중국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는 그 MOU도 뭐 10개 이상 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합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뭐 구체적인 합의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원론적 수준의 이제 한일 관계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가자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이제 강조했던 거는 공급망 문제를 협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도 이제 드렸잖아. 그 공급망 문제. 지금 일본이 제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히토류 확보하는 문제일 거예요. 중국에서 히토류 금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히토류를 어디 가서 받지?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인데, 결국은 뭐 중국을 달래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저때 다카이치가 버선발로 튀어나온 이유도 그 히토리 문제 해결하려면은 지금 뭐 비벼볼 때가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이제 공급망 문제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 뭐 이런 좀 이야기가 있었고요.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쉬워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조세이 탄광 DNA 조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세이 탄광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1942년도에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저 조세이 탄광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붕괴가 됐어요. 무리하게 이제 그 땅을 파다가 붕괴가 돼가지고 18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1942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180명 중에 160여 명이 우리 조선인이었어. 160여 명이. 근데 저게 지금 제대로 그 탄광을 이놈들이, 하여튼 일본 놈들이 무식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놈들이 무식한 게 사람들을 구조할 생각을 안 하고 그 탄광을 그냥 뭐 막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사실 생매장을 하다시피 한 뭐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유해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간혹 유해가 이제 발굴되는데 그거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것도 이제 그 뭡니까 저기 미쯔비시 문제처럼 강제징용 문제처럼 배상 문제랑 또 연관이 돼요. 배상 문제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쨌건 그냥 뭐 옛날 일이니까 덮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과거사 문제도 저는 실용적으로 접근을 잘 하시고 있다고 봐요. 실용적으로 접근을 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세이 탄광 DNA 조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또 이역만리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우리 이제 동포들의 유해를 되찾는 이런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게 수십 년 동안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뭐 어느 정부도 구체적인 결과를 못 내놓고 있었던 이런 사건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해결을 해냈고, 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피해 배상 문제까지도 진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를 열어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하나 둘씩 이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러한 이제 단초가 열리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또 뭐 이런 성과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님께서 얻어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대통령님께서 이제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브리핑하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한중일 협력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와 또 시진핑 사이에서 뭔가 중재자의 역할, 이런 역할을 또 잘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제 국가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이런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뭐 저는 대외 관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 좀 더 보고 갈게요. 이게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좀 뒤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순서상 대통령님 일정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 이게 대통령님 일정하고도 관련이 돼 있으면서도 지금 이제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이제 논란과도 연관이 돼 있는 이런 문제여서 영상 하나 먼저 쫙 보시고 가겠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죠. 봉욱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봉욱 민정수석이 동행을 했어요. 이 민정수석이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게 이제 언론에 노출된 경우도 좀 이례적인 거죠. 뭐 일본하고 했던 초국가 범죄에 대한 뭐 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봉욱 민정수석이 함께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캄보디아랑 정상회담할 때도 민정수석이 참여를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나름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론에 뭐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이제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봉욱 민정수석과 동행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예? 봉욱 민정수석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 돼 있잖아요. 이상한 문건이 공개가 돼가지고 이 문건을 누가 공개를 했는지 이제 오늘 제가 수사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이따 보내드리기는 할 텐데 봉욱한테 이제 다 뒤집어 씌우고 봉욱을 지금 쥐잡듯이 잡고 봉욱 사퇴하라고 문조털레들이 난장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보란듯이 봉욱을 데리고 갔는데 이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다 의도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요, 깔때기 타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무인기 남북 공동조사 제안해볼 생각이다. 봉만삼님, 우리 잼통님 부부 아까 저 화장실 간 사이에 간사이 가셨더군요. 그래서 생방 못 보고 제방 봤네요. 참 우리 봉만삼님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남북 무인기 남북 공동조사 제안해볼 생각이다. 야, 이걸 또 이 아이디어가 저는 그대로 사장이 되나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님께서 보시라고 제가 일요일 날이었나요? 뭐 토요일 날이었나? 이거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우리 정부에서는 별 반응이 없고 김여정이 반응을 했어. 김여정이 반응을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안규백 장관이 바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비공식 외교안보수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이게 어디서 나오냐고. 제 머리가 아니면 누구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바늘구멍조차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바늘구멍을 누가 만들었느냐. 제가 만들었다 이겁니다. 제가 최한욱이 만들었다 그 바늘구멍을 제가 뚫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지금 뭐 잘 됐어요. 이게 뭐 북한에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뭐 북한에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안 받기도 뭐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안 받기도 뭐 한 게 안 받으면 이상하잖아. 야 니네가 지금 뭐 우리를 비난을 해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나 싫어 같이 조사 안 해. 야 그러면 야 자작극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지금 북한은
저한테 걸렸어. 딱 걸린 거야. 어? 아이, 받자니, 이거 대화는 하기 싫은데, 지금. 아, 받자니 좀 그렇고. 안 받자니, 이게 또, 해놓은 말이 있는데, 그 앞뒤가 안 맞고,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무인기 문제를 이제 공론화한 것도 그 바늘구멍을 차라리 그 북한에서 만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북한에서 뭔가 대화를 재개해야 될 명분이 필요한데 그 남쪽에서 답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북한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예.